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복귀를 했더라고요. 네. 그동안 사실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뭐, 최고위원회 출석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다시 복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아마 홍익표 대표도 그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이제 복귀를 한 걸로 보이고요. 본인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일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밝히면서 이제 오늘 최고위원 자리에 복귀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냐? 앞으로 으쌰으쌰 화이팅 이렇게 할 수 있냐?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목전에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당내 싸움 하느라고 당파 싸움 하느라고 문제가 이제 훅 넘어가거나 선거에서 지면 이제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민주당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복무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4월 11일부터 매우 시끄러울 예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선대위 구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지금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톱 체제 얘기가 보도가 나왔어요. 네. 오늘 아마 오후에 오후 2시 아이고 저기 어떡하지? 이게 기자회견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이거 엠바고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예. 네.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하실 걸로 보이고 아마 세 명의 대표 전직 총리분들 포함해서 민주당 선거를 적극적으로 할 걸로 보이고요. 이해찬 대표 뭐 건강상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못할 거다. 활동이 제한적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네. 오늘 아침 제가 김민석 상황실장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이 건강이 나쁘다는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거고 김부겸 전 총리도 오늘 아마 기자회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이제 3인 체제로 가고 그럼 정세균 전 총리는 뭐 하십니까? 그 건바이 건으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만 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고 임종석 전 실장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의 결정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참여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 안 할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 확인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전망이 우세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통해서 당에 이제 더 이상의 분열은 공멸이다. 네.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서 백의종군하겠다. 뭐 이런 글을 지금요? 올렸다고 지금 속보가 좀 들어온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같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어제 노웅래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밝혔어요. 이제 공천 배제되고 9일간 단식 논선 벌였는데 이제 결국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렇게 네. 밝혔네요. 그럴 줄 알았다고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탈당하지 않고 당 대표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과거에 노웅래 의원하고 함께 활동했던 의원들 그리고 또 당직자들 뭐 이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대체로 이런 상황이면 이제 발끈해서 탈당하거나 아예 국민의힘으로 가버리는 김영주 의원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당에 남아서 이렇게 본인이 이게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이렇게 단식하고 정거농성하는 것은 차라리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선대 때부터 아버님부터 그 정치를 하셨고 네.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을 지키면서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심판에 힘을 보태겠다. 그동안 개파 눈치 안 보고 소신 정치를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 남아서 여타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박광원 전 원내대표 이분도 컷오프 됐거든요. 네.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아서 기쁜 마음으로 선거 뭐 어떤 역할이라도 맡겨진다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선당우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선대위에 합류해서 활동을 할 걸로 보이고 네.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민생이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외교면 외교
또 경제면 경제 모든 문제 분야를 막론하고 정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역행하고 있고 뭐 지표를 통해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아니 폐쇄적인 독재 국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평가를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민주당 내부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단결해서 이번 선거 이기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시민을 비하하는 발언이 한 것이 논란이 됐어요. 이 대표가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찍이란 표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당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뭐 그 현장에서 뭐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뭐 무슨 유머 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쉴드를 치시던데 네. 저는 매우 부적절한 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결국 뭐 즉각적인 사과를 한 것은 아주 잘한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재명 대표 입에서 이런 표현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타의 국회의원들, 뭐 당 관계자들 그 누구라도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비판받을 일인데 대표라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야당 대표고 0.73% 표차로 석패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의 입에서 이런 좀 경박한 언어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발언을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말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가 됐는데 네. 이제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경기 용인정 경선에서 승리했어요. 네. 어쨌든 뭐 여기가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누가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헌욱 변호사라고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분이 이제 소위 이제 친명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분인데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박성민 전 대통령실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게 저희 수요일 20대. 패널. 여기 패널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예. 요 두 분이 이제 3인 경선을 했는데 결국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후에 뭐 오늘도 뭐 메시지가 많이 나왔던데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그 각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 돌아오는 분위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수가 너무 당대표한테 몰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얘기가 나와서 이런 공격할 만한 사람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민주당에 공격수들이 많아요. 이현주 의원도 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있고 뭐 이제 뭐 앞으로 등장할 많은 여러 인물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공격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 실수를 줄여야 된다. 말 실수를 줄여야 된다. 공격은 다 잘한다. 선거 때 제일 중요한 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말 실수입니다. 말 실수 때문에 낙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주목되는 게 오늘 밤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랑 정봉주 전 의원의 결선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오후 3시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되던데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 저도 참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밤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는데 어쨌든 박용진 의원은 지금 그 30% 간표를 안고 하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에서. 그래서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박용진 의원이 살아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아마도 정봉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예컨대 살아 돌아오게 된다면 또 다른 이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투명성이 담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박용진 의원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반대로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주죠. YTN 라디오에서 박용진 의원이 뭐 본인의 이제 표를 얘기하면서 뭐 60% 이상이었으면 결선 없이 갈 수 있었는데 블라블라 얘기한 대목에 대해서 이게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리고 본인의 당선과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 선관위에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여하튼 양 진영 간에 이제 그런 갈등이 있어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지켜보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지난 9일에 20곳 경선 결과 발표했는데 네.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이 결선 투표 치르게 됐더라고요. 네. 요것도 좀 주목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지역 중에 하나죠. 예. 막 서로 이제 굉장히 이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취재한 바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영 장관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네. 이해훈, 하태경 둘이 경선하든가 아니면 이해훈 의원이 탈락하고 하태경 의원에게 준다. 막 여러 가지 설이 돌았었는데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그런데 돌았죠. 결국 이영 장관이 탈락을 하고 이해훈, 하태경 두 사람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분이고, 그리고 또 이해훈 의원이 또 문자를 또 이영 장관 팀이 뭐 자기에게 오는 것처럼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태경 의원이 또 고소고발을 할 걸로 보이고, 쉽지 않은 선거구가 됐고요. 네. 양자 가운데 누가 살아 돌아올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는 이미 경선 때부터 핫풀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530명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네. 이유한 전 혁신위원장도 신청했더라고요. 네. 많이 했습니다. 530명.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인유한 혁신위에서 활동했던 정선화 전 동국대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그 다음에 이소희 변호사, 뭐 이렇게 세 분이 다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전임 대표였던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JC 중앙회장,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체제에서 일하고 있는 한지아, 윤도현 두 비대위원도 각각 비례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용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안상훈 전 수석, 천효정 전 부대변인, 이분은 KBS 기자 출신이죠. 그리고 최단비 전 행정관 뭐 이런 분들이 또 다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배숙 의원이라고 민주당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거든요. 이분도 지금 뛰어들었어요. 경선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냈고 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민주당 사선이 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따따붙다라고 그 따따. 보수 유튜버 아주 네. 유명한 민영삼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이분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 중에는 김장겸 전 문화방송 사장, 그리고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 상당히 그 무리를 빚었던 분이죠. 김장겸 전 사장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폭로했던 조명현 씨,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제기했던 이준우 전 국회 보좌관, 뭐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조국 저격수, 이런 분들도 비례대표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 어떤 정치의 내용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 조국 저격이 아니고 과거의 낡은 프레임 속에서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고 경제와 민생은 거의 파탄지경이고 정치인은 완전히 실종이 되어버렸고 외교 안보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조만간 미국에서 11월에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큰 틀에서 비전어블한 명단인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뭐 국민 경선으로 콘테스트 방식으로 한다는 건데요. 네. 어떤 분들이 올라오게 될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국방 외교 안보 분야에서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분은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2월 29일 0시에 의원 면직이 돼서 2월 29일 아침에 인재 영입이 됐어요.
그동안 이런 외교관은 없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어떤 데냐면 북핵 문제를 주로 다루는 곳이에요. 이 부서도 없앤다는 거거든요. 한반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전쟁 위기를 겪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1950년 한국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참화를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쟁이 고조되는 방식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이게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추천제 통해서 네. 정말 찐 텃밭이죠. 서울, 강남, 대구, 울산 이제 한 5곳 정도를 이제 이번 주 15일 금요일에 네. 공천 확정한다고 하던데 네. 여기 근데 이제 떨어진 사람들도 다 신청할 수 있게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뭐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걸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윤심 추천제다 이런 말을. 네,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무늬만 경선 뭐 이런 왜냐하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때 반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태우 후보가 띡 와가지고 사면복권 받은 다음에 출마를 했고 경선에서 어찌됐든 뭐 결과적으로는 김태우 씨가 되는 방식으로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불복해가지고 아예 선거에 그 상대 그 경선 대상자였던 분은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지역에서도 지금 아무런 감동도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뭐 국민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후보다, 지지할 만한 후보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라서 얼마나 큰 이슈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좀 담보하기 어렵고 문제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천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찐윤들은 다 됐다. 네. 불출마 선언한 장제원 의원 외에는 찐윤들은 장제원 다. 의원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의 헌신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된 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역에 김대식 의원이 갔어요. 네. 김대식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제원 의원의 형님이 하고 있는 동신대학교. 예, 거기 교수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다 알아요. 김대식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어떤 사이인지. 그래서 주고받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문제제기나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여하튼 분위기는 그렇다. 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광주 광산을 출마 공식 선언했어요. 네, 네.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과 대결을 벌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취재를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주 전남 지역 취재하는 그 지역 기자들 있거든요. 네. 지역 기자들. 그래서 지역 언론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뭐,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뭐 여론시장이 막 출렁이고 오늘 아침에 막 기자들 사이에 인구의 회자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변수가 없는 한 민영배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러면 민영배는 막 좋은 거냐, 막 너무 엄청나게 뭐 찬동을 받고 있냐, 썩 그런 편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민영배 의원하고 2, 3등이 있고 4등이 있었는데 경선에 2, 3등을 빼고 4등하고 경선이 붙었대요. 네. 그래서 편파 논란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사천 논란의 어떤 중심에 민영배 의원이 있고 민영배 의원이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현역이 살아온 경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큰 틀에서는 민영배 의원이 되겠지만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